안녕하세요. 선한 로열로더입니다. 자, 엔비디아가 삼성의 HBM을 쓴다라고 합니다. 자, 거기에 바이오주들 연속해서 아스코이어, 바이오USA까지 이어가고 있는데요. 잠시 후 관련 종목들 어떻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4만 포인트 돌파 앞두고 휴식 구간이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금리 인하를 하니 아니면 금리 인상을 하니 이런 얘기 나오다가 결국 금리 인상은 아니고 금리 인하는 한다. 그런데 몇 번 하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계속 이제 뜸들이고 있는데 자, 그래서 결국 뭐예요? 금리 인하가 조금 지연되던 어쨌든 38,000 부근에서는 아직까지는 지지력 테스트 받으면서 지난번에 이중바닥 만든 거 유지돼주고 있고 최근에도 유지돼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만 포인트를 저항으로 만들고 있다. 간단하죠. 38,000에서 4만 그냥 이렇게 박스권 그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다운은 한 템포 쉬어가는 타이밍이다. 계속 쉬어야 된다라고 제가 초반부터 말씀드렸죠. 이렇게 가면은 한번 꼬꾸라지거나 아니면은 긴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지금이 그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에는 연말부터 해서 조금 올라간 거 빼고는 그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내내 이 움직임인 거예요. 그리고 나스닥이 좀 안전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시작을 예쁘게 만들어놨죠. 상승 후에 이렇게 횡보 그리고 상승 후에 저항받고 휴식 그리고 나서 이렇게 단계별로 올라가면 좋다고 했죠. 조정 받은 다음에 그러니까 바로 넘어가서 위쪽에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다운은 어디예요?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게 다우인 거고 이렇게 내려와서 돌파 시도하다가 밀려 있는 게 다우인 거고 나스닥은 조금 더 좋죠. 돌파해서 위쪽에 있는 거잖아요. 주가 레벨이 더 높아요. 왜냐? 다우는 처음에 올라올 때 이렇게 올라왔고 나스닥은 올라오면서 휴식을 취하고 이렇게 건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말씀드렸던 거 올해 초에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연말 연초에 교육받은 내용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나스닥이 나중 되면은 좀 더 안정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게 이런 거고요. 대신 다우가 끝이 아니라 지금 이 기간만 끝나고 4만을 만약에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좀 더 다우도 힘을 내줄 수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자, 미증시는 이렇게 걱정이 없는데 우리나라 증시가 좀 답답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미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넘어가는데 반면에 아직도 상승 초입이에요. 이제 시작이 2600 넘어서 출발하는 게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35조, 36조, 37조, 38조 이렇게 하다가 조금 조절하다가 이것만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수는 뭐예요? 안 움직이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직도 35조 원 넘게 매수를 하고 있다. 올라가면 또 37, 8조 되겠죠. 그러면은 간단합니다. 그냥 아직 싼 구간에서 외국인들 팔지는 않고 있고 일부 비중 조절을 해도 팔지는 않고 있단 말이에요. 매수했던 거에 한 10%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정도 수준이지 매도한 건 없습니다. 크게. 그러면은 일부 조절하는 정도 빼면은 뭐예요? 외국인들은 계속 한국 주식을 싸게 아직도 모으고 있다라는 결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좋은데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근시안적으로 보신다라고 하면은 조금 답답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 이유예요. 외국인들은 당장이 아니라 미래 성장성, 미래 가치를 보고 현재 우리나라 주가의 위치를 보고 미래에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D램 이 메모리부터 시작해서 이제 쓱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 보이시죠? SSD는 이미 회복이 되고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미래에 대한 가치 그리고 HBM의 성장성, AI의 성장성 이런 부분 다 고려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구간에서 가장 싼 구간 중 하나다라고 생각해서 계속 모아가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시고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35조 원 전후까지 올라와 있는데 38조 갖다 좀 줄은 거죠. 줄은 게 이거예요. 네, 여러분. 줄은 게 이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한 이 상승장 일반적인 상승장도 아니에요. 이거 외국인들 같은 경우 이 정도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사실 4천도 넘어가도 이상할 게 없는데 이게 워낙 한국 증시 특성이 그렇게까지는 잘 못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거지 원래 저 정도 매수하면 지금 구간에서 외국인들 눈높이는 4천을 넘어갈 수도 있겠구나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무조건 넘어간다가 아니라 넘어가도 이상할 게 없다. 근데 이제 경제나 이런 부분을 보면서 이제 맞춰가는 거죠. 적어도 우리나라 사상 최고치 수준 정도까지는 어렵지 않게 움직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가 약하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더 피곤하실 텐데
지금 840 구간 정도는 830, 40 요 구간 정도는 흔들기 나온 다음에 이제 뭐 이중바닥스 움직임 정도는 만들어 놓고 있는데 여기서 한번 양봉을 좀 예쁘게 세워줘야 되는데 그런 움직임까지는 아직 안 나오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갑갑하게 느끼실 수 있는데 뭐 거의 다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 슬슬 움직일 수 있는 타이밍인데 이제 FMC 결과 정도는 다들 확인하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 FMC랑 이제 뭐 CPI랑 다 확인하면은 이제 좀 편하게 움직일 만한 구간 나오겠죠. 그 정도까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도체주 지금 하이닉스는 20만원 돌파 시도하면서 20만 5천원 구간 요 구간 돌파 시도하고 휴식 구간 19만원 유지해주는 거 그냥 좋은 겁니다. 하이닉스는 숨고르기 하면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올라가면서 휴식 그리고 또 휴식 이렇게 건강하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계속 움직여도 이상할 게 없다라는 겁니다. 하이닉스랑 한미반도체는 이제 발 맞춰서 움직이는 커플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14만원 구간 안 내려올 것 같아요. 여기까지 내려오면 정말 땡큐하다 말씀드렸던 게 그런 거고 15만원 아래는 그냥 모아가면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 느낌이에요. 지금은 좋은 구간이다 보시면 되고 자 삼성전자 자 젠슨왕이 엔비디아 CEO죠. 삼성전자 HBM을 결국 쓰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면은 이제 뭐 다시 한번 또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 나오겠죠. 최근에 엔비디아 뭐 테스트에 탈락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적인 거다 계속 말씀드리는데 기본적으로 이 기준이 SK 쪽에 맞춰져 있잖아요. SK 하이닉스에 SK 하이닉스의 기준을 맞춰 놓다 보니까 삼성 같은 경우 이제 들어오기가 쉽지는 않은 거예요. 부품사 고객사 이런 게 약간씩 차이는 있으니까 방식이 좀 차이가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차이가 있는 거다. 그런데 이제 뭐 TC본더나 이쪽으로 해서 지금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가 이제 SK하이닉스랑 그 짝을 이루고 있는데 삼성이 한미반도체랑 이 사이가 안 좋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래서 삼성이 화해를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는 있다. 업계에서는 그럴 의지도 있는 것 같다. 근데 이제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이제 뭐 내부 사정이니까 그쪽만 알 테니까. 그런데 최근에 얘기가 나왔죠. 또 하나 쪽에서 이 기술력을 또 이제 끌어냈다라고 해서 그러면은 삼성이 이렇게 올라올 때 부품사들 이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이런 쪽이 같이 또 한번 결탁되느냐 이 얘기가 또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어제 얘기 나와서 23원 예쁘게 또 한번 잘 두들겼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거 조정 조금 길게 가도 상관없는데 좀 쉬어도 되는데 생각보다 빨리 탈출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할 수 있게 되겠죠. 거기에 하나마이크론이나 이런 종목들 이제 삼성전자가 안 움직이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요런 거 증자 이후에 좀 밀려있는데 요런 거 싸게 또 한번 모아가거나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증자를 받거나 하면서 이제 미래를 또 볼 수 있는 이런 역할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수율이나 이런 부분은 하이닉스에 뭐 비교가 안 된다라고 했어요. 수율이 안 나오거나 이제 뭐 문제가 좀 있거나 했을 때 이제 기준치에 미달된 거죠. 이 품질이 뭐 그렇게 안 좋다 이런 거보다는 이제 엔비디아의 기준치에 좀 미달되거나 할 때 뭐 이런 거를 리콜을 해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지금 테스트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율이 된다라고 하면은 삼성도 이제 HBM을 공급한다라는 거. 뭐 마이크론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을 많이 양보해서 공급하는 거고요. 요 정도까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아직까지는 기술력이나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가 거의 업계 표준이니까 엔비디아에 공급하는 하이닉스가 이제 점유율이 높은 게 당연한 건데 대신 엔비디아만 HBM을 쓰는 건 아닙니다. 삼성 같은 경우도 지금 AMD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른 쪽으로는 이제 충분히 공급을 하고 있으니까 엔비디아를 뚫는다라고 하면은 그런 거예요. 엔비디아가 HBM 지금 공급망이 아직 뭐 하이닉스 가지고는 안 되니까 더 많은 공급처가 필요하다라는 정도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당분간은 HBM이 더 많이 쓰일 거고 더 많이 필요하고 이제 뭐 공장도 더 증설해서 좀 최대한 많이 끌어당겼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의사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정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제 계속 이제 더 원할 거고 그 외의 나라에서도 당연히 더 원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HBM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 쉬더라도 현재 주도주 쪽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당연히 뭐 계속 움직인다. 중간에 조정을 받아도 또 움직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까지 정리해 드리고요.
자, 솔브레인 홀딩스 같은 경우가 종속회사 솔브레인 네트워크스 솔라홀딩스 대상으로 3자 배정 유상 증자를 이제 한다라고 해서 이제 올라왔습니다. 8만 원 돌파 시도하고 있는데 좋습니다. 8만 원 넘어가야 되는데 거래 대금은 좀 실려줬죠. 그래서 여기서 쉬었다가 숨고르기 한 번 하고 넘어가도 되고 바로 넘어가도 됩니다. 이 구간이 아니라 8만 원을 아예 넘어가는 거 확인하고 매매하셔도 되고, 아니면 조금 쉴 때 보셔도 된다라는 거. 쉬는 거는 요 뭐 7만 원 전후 구간부터 해서 모아가면 되겠죠. 뭐 6만 원까지 가면 좋겠는데 거기까지 갈지는 모르겠네요. 이 정도 보시면 되고, 대포 마그네틱 그동안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닥권에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게 잘 안 움직였었죠. 근데 최근에 이제 제가 그 2차전지 기계 쪽으로 해서 계속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장비주나 이런 쪽 말씀드렸는데 탈출기 쪽 그냥 움직이고 있다. 경영권 매각 재추진한다라는 얘기가 또 나왔죠. 그래서 바닥권 탈출 신호는 나왔으니까 이거 눌리면은 계속 모아가셔도 된다 보시면 되고, 거래대금이 대신 많지 않으니까 큰 자금을 넣기는 좀 어렵습니다. 거래대금이 좀 적어요. 그러니까 요건 참고하시고, 그래서 PNT나 하나기술 같은 경우 기존부터 말씀드렸었는데 PNT는 이미 7만원까지 올라왔어요. 1차적으로 올라와야 되는 구간까지는 올라와 있으니까 여기서 한 템포 좀 쉬어가야 된다라는 거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하나기술이 아직 안 움직였으니까 요거 거래대금이 좀 터져줘야 되는데 여기 한 번, 두 번 터진 다음에 이번에 터지면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 좀 뜸들이고 있습니다. 요거 6만원 넘어가는 거 거래대금 터지는 거 잘 확인하시면서 요 관심종에 넣어놓고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바이오주들 올해 좋을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뭐 계속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작년 연말에 한번 치고 올라온 다음에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2030년까지 모듈 관리할 때 저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업이 셀트리온입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단기로 하시는 분들 말고 장기로 하시는 분들이 좋은 것 같고요. 자, 아스코가 오늘까지 이제 시카고에서 열렸다라고 하면은 어제부터는 이제 샌디에이고에서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 바이오 SA가 열리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된 종목들도 좀 움직이고 있고, 이렇게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은 이제 졸레어 시밀러가 이제 옴니클로라고 이름이 정해졌죠. 임상 3상 후속 결과까지도 이제 유효성이랑 안정성 다 확인됐다. 그러니까 오리지널 약품이랑 뭐 12주까지 한 테스트 한 다음에 이동을 했는데 유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을 보는 건데, 유효성, 안정성 그동안 뭐 계속 해왔던 거고, 글로벌 퍼스트 무버로 이제 시밀러 쪽은 워낙 이제 뭐 임상 쪽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셀트리온이 워낙 뭐 명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뭐 딱히 걱정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효능 안정성만 확인된다라고 하면은 지금처럼 결과 나오면 이런 거는 유럽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신약허가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셀트리온은 너무 그냥 편안한 것 같아요. 지금 계속 나오는 게 램시마, 트룩시마, 허주마 이 바이오 시밀러 3대장에 이어서 이제 유플라이마, 베그젤마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에 이번에 졸레어 이제 바이오시밀러 이 옴니클로가 이제 좋은 결과가 나온 거고, 스텔라라 나오죠, 플로리아 나오죠, 아일리아 나오죠, 악템라 나오죠.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여기에 또 이제 진펜트라 이 그 레미케이드 SC 제형 요 진펜트라 같은 경우도 램시마 SC라고 기존에 많이 말씀드렸던 진펜트라가 이제 미국에도 출시가 되면서 이제 요거는 이제 바이오벡터 쪽은 이제 얀센에서, 그러니까 오리지널 레미케이드의 오리지널 약품을 이제 얀센 존스앤존슨의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데, 이 오리지널 약품도 SG형이 실패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셀트리온이 이 부분에 대한 점유를 다 가져간다라고 치면은, 그리고 이제 적용되는 적용증을 좀 계속 확대한다라고 치면은 셀트리온이 지금 뭐 휴미라나 뭐 엠브레이랑 비교해서 뭐 뒤처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레미케이드가 가장 효능이 좋다라는 얘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계 3위에 머물러 있는 게 피하지사 제방 이 제형 이 SC형을 못 만들었기 때문인데, 다시 한번 이 부각되면서 자가민약 질환 치료제 쪽으로 이제 훈풍을 물어볼 수 있다 생각하면은 지금은 너무나도 싼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체크하시고,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이 히트로다 SG형 계속 얘기 나오고 있고 그동안 계속 교육해 드렸습니다. 16만원 구간 정도는 이제 다시 한번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이다, 20만원이 저항이다 말씀드렸는데 드디어 20만원 넘어가는 모습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 꾸준히 움직여주는 모습, 그리고 뭐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뭐 레이저티니, 뭐 한미약품, 동아ST 뭐 이런 종목들 계속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유한양행, 뭐 한미약품 이런 거 이제 슬슬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구간이 오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동아ST 요런 종목들 보시면은 한미약품하고 동아ST는 너무나도 많이 밀려 있죠. 그러니까 쉬는 구간에서 좀 모아간다 생각하시고, ST팜 같은 경우도
이제 다시 한번 이제 10만 원 쪽에 도전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인데, 여기는 이제 제로네 이제 이메텔스타드가 이제 6월 16일 날 이제 신약 허가 예정인데, 여기에 원료를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ST팜은 원료 회사로 과거에 우리 코로나 시절 때부터 여러분들 뭐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벤티지랩이나 뭐 펩트론 같은 경우가 이제 비만 치료제, 지속 치료제 쪽으로 해서 얘가 이제 다시 한번 언제 나와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상반기 끝자락에 한번 움직이네요. 그래서 이제 인벤티지랩이나 펩트론 같은 경우 이제 다시 한번 또 볼 타이밍 오지 않았나, 요 정도까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오주들은 이제 금리 인하가 빨리 되면 빨리 될수록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이오주들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죄다 적자고요. 증자를 해야 되고 사채를 끌어다 써야 되는데 이자율이 높으면 안 돼요, 바이오는. 그래서 바이오 업계는 항상 금리 인하가 됐을 때 자금 조달에 용이하다 정도까지 체크하시면은 뭐 쉬울 것 같습니다. 물론 제일 좋은 거는 시작 허가를 받는 건데 워낙 기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화물 항공 운임료가 상승하고 있다. 거기에 여름휴가 이제 코앞이죠. 제가 계속 여름휴가 대비하셔야 됩니다 말씀드리고 있는데, 한진칼 같은 경우가 쓱 올라옵니다. 여기에 기업 밸류 프로그램 쪽으로 해서 한진칼은 또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뭐 요거는 꾸준하게 좀 보실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싶고요. 자, 대한항공 같은 경우가 이제 뭐 화물항공 같은 경우는 뭐 가장 뭐 앞서가다 보니까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는데, 이제 22,000원 구간 넘어가는지 요 구간을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 뭐 진에어 뭐 이런 쪽 잘 보시면서 여행 쪽까지 보시면 되는데, 진에어는 최근에 12,500원 요 구간 흔들고 나서 이제 12,000원에서 12,500원 요 구간이죠. 흔들고 나서 다시 또 올라오는 모습 보니까 진에어가 조금 더 움직임 자체는 좋아요. 대한항공이 이제 저항 돌파 전까지는 이 정도까지 체크하시고, 정부가 어제 동해에서 140억 배럴 규모의 이제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 있다 발표했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석유나 이런 종목들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어제 이어 오늘까지 이 현상입니다. 근데 이제는 내일 정도엔 놓아줘야 되지 않느냐. 아직까지는 매장 가능성이고 시추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요건 좀 더 확인하고 보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이 매장이 많이 돼 있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거를 조금 이제 비밀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너무 공표로 하는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석유, 뭐 흥구석유, 뭐 이런 종목들이 이제 탄력적으로 좀 움직임이 나왔고, 요것도 이제 18,000원 유지하면은 보유하는데 18,000원 이탈하면 뭐 굳이. 근데 지금 구간은 이제 한번 2만 원 위쪽으로 올라갔다 내려왔죠. 그러면은 요런 거는 이제 조금 이제 짧게 치고 빠지는 용도다라고 항상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동양철관이나 이런 가스관 쪽 있죠. 러시아 가스관 얘기 나올 때마다 나오는 종목들인데, 동양철강 같은 경우도 이 현상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화성 밸브 같은 경우가 또 오늘 이 현상이 들어가서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 이제 뭐 내일에서 이제 모레 정도에 모레는 이제 쉬겠죠. 이제 내일에서 금요일 정도에 좀 정리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번에 정리하기 아깝다, 더 갈 것 같다 싶으시면은 조금씩 분할로 해서 하시면 돼요. 뭐 10% 20%씩 계속해서 줄여나가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체크하면서 보시면 된다라는 거. 뭐 동양 에스텍도 있고 많습니다, 종목은. 그리고 시추 이게 매장돼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상사업체들 봐야 되는데, 상사업체들이 이름이 다 바뀌었어요. 대우인터내셔널, LG상사, 현대상사, 이게 우리나라 3대 상사인데 이름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뀐 이름이 뭐냐? 대우인터내셔널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포스코 대우로 뭐 바뀌었다가 또 포스코 인터내셔널로 바뀌었다가 하죠. 그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를 이제 쓱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LG 상사는 LX 인터내셔널로 바뀌어 있죠. 그래서 LX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도 이제 쓱 올라왔다가 밀렸는데, 이런 거 지금 가격적으로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대신 주도주는 아니에요, 이쪽은. 그러니까 이런 거 보시면 되고, 현대코퍼레이션 같은 경우가 이제 현대상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바닥권에서 탈출해서 움직일 준비는 하고 있는데 주도주까지는 아니다. 여러분들이 주도주가 쉴 때 이제 대체제 정도로 이제 볼 수 있는 정도다 보시면 되고, 이제 뭐 조선주 같은 경우 같이 한번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뭐 작은 종목으로 모나리자 같은 경우가 이제 메가 기슈로 좀 급등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거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장이 조금 뭐 쉬어가는 흐름이라 답답함을 느끼실 수도 있는데 괜찮아요. 주도주들은 어차피 계속 움직이는 거니까 쉬는 구간에서 차라리 제대로 쉬는 게 좋다 보시면 되고, 여기에 계속 말씀드린 뭐 의료 AI 관련주나 이런 쪽, 엔비디아도 다음 먹거리 AI 쪽으로 AI 쪽에서 이제 의료 AI 쪽으로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도 같이 좀 이제 추세를 타서 항상 말씀드리는 뭐
뭐 JLK나 이런 종목들, JLK나 이거 너무 밀렸다, 이거 과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사실 2만 원 흔들기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는데 이거 만 원 흔들기까지는 좀 과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수급이 다 빨려 나가서 그런 건데 제자리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JLK, 뷰노, 뭐 루닛, 뭐 이런 종목들, 그리고 딥노이드까지 이렇게 뭐 네 종목 정도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 바닥에서 좀 모아가서 이제 시간을 좀 투자한다라고 하면 좀 편안하게 볼 수 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뭐 치과용 의료기기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제 바닥권 종목들 모아놓으면 제일 편안하시고, 아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단기적으로 좀 움직이는 거는 짧게 치고 빠지는 정도로 지금 활용하시면 되는 구간입니다. 삼성전자도 뭐 오늘 얘기 나왔듯이 HBM 다시 또 엔비디아에 계속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쓰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시기가 조금 빨리 돌아오고 삼성전자 수율이 좀 빨리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들 주변 분들께도 저희 채널 추천 부탁드리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